2024년 2월 21일 화요일. 아침은 밥도 못 먹었다. 계속 이렇다. 점심은 찰밥에 미나리 그리고 양념 소고기를 먹었다. 저녁은 피자를 먹었다. 역시 피자는 땡땡의 땅. 화장실은 좋은 편이다. 그리고 날씨는 안 춥고 좋다. 바람도 어제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 수가 2,500만 대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구 2.06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산차 88%, 수입차 12% 나타났고 수입차 점유율은 2018년도 9.4%에서 2019년 10.2%, 2020년 11%, 2021년은 11.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가까운 마트를 가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한다. 우리나라도 참 좋아졌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까운 마트를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마트를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간다. 무거운 제품을 싣는다면 차가 필요하지만 몇 개만 산다면 굳이 차를 타고 갈 일인지 모르겠다. 나의 첫 차는 2009년도에 아버지 차를 폐차시켜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한 것이었다. 뭐 아시다시피 반은 캐피탈을 이용했고 반은 나의 돈과 아버지 돈이었다. 아버지에게 같이 차를 이용하자고 해서 차를 구입을 하였지만 결국은 내가 거의 사용하게 되었다. 나쁜 놈이다. 내가 탄 처음 차는 아버지께서 외숙부님에게 적당한 금액을 주고 가져온 땡땡 자동차의 캐피탈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차는 내가 본 차 중에선 최고였다. 내가 결혼을 하고 얼마 정도 있으니 그 차를 타라고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부르자식입니다. 그 차는 내가 잘못하여 엔진 무리를 주어 수시로 온도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다. 처음에 냉각수를 잘 보충하여 잘 관리를 하였다면 오랫동안 차를 잘 운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차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여 엔진에서 냉각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차를 망쳐버렸다. 냉각수만 잘 보충하였다면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몇 번의 온도 게이지가 하늘을 찌르게 올라가자 결국은 나는 그 차를 정비소에 입고를 시켰다. 수리를 하는데 그때 그 차의 중고 가격보다 더 비싼 수리 금액이 나왔고 결국은 폐차를 결정하게 되었다. 나도 참 불효자식이다. 아버지와 같이 가서 폐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란 녀석은 참 나쁜 놈이다. 나의 첫 차 아닌 첫 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동안 뚜벅이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 차를 사지 못한다면 중고차라도 알아보려고 몇 군데 중고 자동차 상사를 찾아갔다. 한 달 정도 주말만 되면 중고 자동차 상사를 찾아가 가격과 제품 대비 내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아보려고 많이 돌아다녔다. 그러나 마음에 들고 괜찮은 차는 가격이 많이 비쌌고 그렇다고 중고차가 무사고라고 딜러가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없었다. 원래 차주가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수리를 하였다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때 친구와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던 이야기는 보험사 몰래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까다롭다였고 그렇게 한 달 동안 버스를 타고 가던 중고자동차 상사의 여정은 이렇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을 맺었다. 그렇게 중고자동차 상사의 여정을 아무런 성과 없이 마치고 새 차를 구입하려 처음 간 곳이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갔다. 예전에 회사가 부자 동네에 있어서
자동차 영업소가 무척이나 많았다. 그나마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제품 자동차에 먼저 가보았다. 그때 처음 보았던 차는 가격 대비 중형차를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아이들도 편하게 앉아갈 수 있고 뒤쪽에 물건을 싣고 다니기 편하기도 하며 디젤 유류비가 휘발유보다 저렴하였기에 처음에는 SUV보다는 중형차를 생각하였지만 그러한 이유로 디젤차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SUV를 사기로 결정을 하였다. 차를 알아보려고 3, 4의 영업소가 있는 곳에서 여러 종류의 차를 보았고 시승까지 하면서 어떤 차를 구입할지 고민을 하였다. 견적을 받아보며 대출 금액과 한 달 나가는 금액까지 모두 확인을 하였다. 결정을 못 내고 있던 중 소개를 통해 땡땡 자동차의 SUV를 보러 가게 되었고 차가 마음에 들어서 그때까지는 꽤 괜찮았던 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다. 차량의 반은 현금을 줬고 반은 대출을 하였다. 그렇게 5년 동안 대출을 다 완납을 하려고 하였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10년 동안 대출을 갚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차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결국은 그달은 프로모션으로 종종 금액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까지 적용을 하여 차를 저렴하게 인계받게 되었다. 차를 인계받던 날 예전에 타던 차보다 커서 내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다. 차를 인도받을 때나 2009년도였으니 올해 2023년까지 14년 동안 타면서 급발진도 없었던 차였다. 그러나 그 차를 구입하고 5년을 넘겼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은 이러한 차는 5년까지만 타고 다른 차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차를 타고 있지만 5년 아닌 7년을 넘기니 그때부터는 점점 차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차가 외부적인 충격으로 파손이 되면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고장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기에 더 답답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정기점검을 하면 매연이 많이 나와서 점검 받기가 힘이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총 2번의 타임비터 교환을 하였고 중에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정비소를 찾아가 연료 펌프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연료 펌프도 3번 정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리고 거의 최근에는 제너레이터를 교환을 하였다. 차의 바퀴도 3번 정도 교환을 했다. 그러다 오늘은 차의 에어컨과 히트를 작동시켜도 바람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 다시 차량 정비소를 찾아가서 점검을 해보니 냉각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냉각수가 하나도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정비사가 물을 넣어보니 8리터나 들어간다고 하였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비사는 냉각수가 찢어진 호스로 흘러나오거나 엔진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였다. 점검을 다시 해보니 새는 곳은 없다고 하였다. 결국은 엔진으로 유입이 된다는 말인데 이러면 수리하는데 많은 금액을 주고 해야 하니 걱정이 먼저 앞선다. 일단은 거의 9만을 주고 냉각수를 넣었다. 히터와 에어컨이 일단은 되었다. 일단은 안심이지만 엔진으로 유입이 된다면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